요즘 당신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좁아진 취업문, 활력을 잃어버린 골목 상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관광 명소, 더 이상 뜨지 않는 비행기. 코로나 시대,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23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진짜 한참 심했을 때 진짜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거리에 아무도 없고 진짜 그만큼 가게들도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가게들도 힘이 들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교환학생은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실제로 포기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고 또 뭐 해외 봉사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았는데 해외 봉사도 합격한 친구들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학생들도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집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해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현재 지금 취업 시장에 나가 있는 언니 오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연수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뭐 6개월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그 힘들어했고 또 호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도 꽤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반에는 진짜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진짜 알 정도로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 무뎌져 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무뎌진 게 좀 무서울 만큼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감정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풀리는 상황 속에서 좀 뭔가 활기를 되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긴 합니다. 사회에 바라는 점이라면 저도 진짜 여기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활동이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실제로 다 붙었지만 면접을 가지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대외 활동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취업이나 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들 우리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으로도 많이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이 당연시 돼버렸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살짝 신뢰감이 떨어지곤 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여행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조용합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보통 제주도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또한 필수로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 말고는 해외여행객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향후 2, 3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해외보단 국내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국내 여행의 특수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에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모두 시민의식을 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이자 인스타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키 작은 승무원 제제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에겐 일이 일상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항공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국제선이 줄고 항공 수요가 줄면서 저도 휴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휴직을 하는 중이라 출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이 시기를 함께 견뎌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국제선보단 국내선을 찾으시죠. 연휴가 되면 예년처럼 국내선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장갑까지 끼면서 방역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네요. 감히 제가 예상해서 전망이 이럴 것이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항공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얼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겨내자라는 점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는 생존 문제니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소수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함께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시고 다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될 그날에 비행기 안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북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옛날에는 선입견 없이 봤는데 저 사람이 어딘가 나쁜 장소에 갔다 왔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뭐 일단 우리가 필요한 마스크나 어떤 이런 종류에 대한 그런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 업종 외에는 거의 감소가 매출 감소 반 이상 다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참았다 오는 경우가 많죠. 되도록이면 조금 미뤘다 하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2번 다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고 저희는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이거는 영업 신고만 해도 분명히 허가를 내주고 북구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고 카드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한 거는 카드기가 있지만 사업자를 신고해놓고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소득 지원이 됐다고 재난금이 지원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도 아닌데 분명히 업장이 있고 사업 등록이 다 돼 있는 그러니까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거에 불구하고도 저는 한 번도 정부에 대한 지원 대상자도 되지 않았어요. 신문고에 제가 글을 올려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신문고에도 분명히 저 같은 영세사업자나 아니면 영업신고는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떠 있지 않고 아니면 분명히 어느 사람들은 사업자가 몇 년 전에 있고 폐업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것 같아요. 저희들 제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 그런 사람들이 꼭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내줬으면 분명히 같이 했을 건데 근데 분명히 영업신고증 하나 갖고도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는 정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에 인터뷰 영상에서 보았듯이 취준생, 여행업계, 항공업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오다 다가오다에서는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년사원 채용하기. 둘째, 지역 소상공인 상품 사용하기. 셋째, 언택트 국내 여행 다니기. 넷째, 개인 생활 방역으로 코로나 물리치기. SDGs 8번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다 함께 힘써주세요.